오늘 여러분 4월에 오늘 첫째 주말입니다. 벌써 4월달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여러분들 앞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것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봄이 왔고 여름 오고 가을 끝에 시험을 치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마음대로 열심히 하시면 내년 3월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월에 우리가 이제 3개월간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 5, 6월에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생화학부터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식사요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스케줄표를 이쪽에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줄표를 혹시 받아보실 수 있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야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띄우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 달라 그러면 아마 전해 주실 거고요. 그런 게 또 좀 싫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양생활 하시고 식사요법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이론 공부 못했던 걸 4, 5, 6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은 생화학입니다. 이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지만 또 사실은 생화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또 재밌는 분야가 생화학이죠. 이 생화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 공부하게 될 내용은 주로 생화학에서 요약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기출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 거기 비어있는 부분은 같이 공부하게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잔소리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를 하는 방법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할 때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한번 보면 전체적인 것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를 해요. 이해되지 않는 거를 거기서 시간을 잡고 있는다는 거를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또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이해하지 못한 게 자꾸 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막 한 줄이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서 막 2시간을 소비하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좋은 방법 같진 않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고 그러면 서로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조금씩 알아가야 나중에 많이 알고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이게 이해도 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시는지 제가 강요할 능력은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대사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 생화학은 기본적으로 레닌저 생화학 기준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합니다. 이 생화학은 레닌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문제 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레닌저 갖고 공부를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레닌저라고 하는 저자가 만든 생화학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대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볼리즘 또는 이 오자를 안 쓰는 영어도 있죠. 그래서 메타볼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섭취한 화합물을 적절한 형태로 전환 이용하여 생명 형성을 유지하는 과정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에서 소화를 배웠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배웠죠? 음식물을 단당류로 만드는 겁니다. 음식물을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식물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사다. 그것이 바로 소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화 다음에 대사는 뭐냐면 아까 소화 과정에서 얻은 그런 탄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만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피부도 만들어야 돼요. 시각세포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합성에 필요한 여러 기초 물질들을 또 이 과정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사예요.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소재를 또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을 분해했어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단백질을 소화했어요. 아미노산이 나왔어요. 아미노산 갖고 우리는 대사를 해요. 아미노산 갖고 대사할 때 물론 ATP를 내지만 아미노산 갖고 ATP를 낸다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ATP를 궁하면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미노산 갖고 바로 뭐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섭취한 화합물을 적절한 형태로 전환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거죠. 합성돼서 분해돼서 서로 짝지어져 일어납니다. 합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합성하다 보면 바로 뭐죠?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분해하고 분해하다가 너무 많이 분해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합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 뭐냐면 출제자가 전에 분해대사 문제를 냈다면 역으로 합성대사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이 보게 되면 생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당 신생합성 쪽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인산 지방제, 인지질을 어떻게 합성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대사와 분해대사 서로 짝지어져 일어난다. 결국은 합성만 분해만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내년 3월에 영양교사에서 첫 월급 받으면 뭐죠? 합성대사를 한 거죠. 하지만 바로 분해대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 월급 봉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합성과 분해는 서로 짝지어져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 대사는 생물체 내의 에너지의 흐름이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다. 에너지가 사실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양에서 얻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죠? 우리 사람은 그렇죠. 식물은 작물을 만들고 우리는 그 작물을 수확해서 드셔서 단당류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호흡을 합니다. 에너지 갖고 호흡을 해죠. 호흡을 해서 바로 뭐죠? CO2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식물은 그 CO2 가지고 또 광합성을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다. 결국 우리가 저장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주고받고를 잘해야 된다. 한마디로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기를 잘하는 거를 우리는 선택했을 거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는 미네랄 중에 인이다 이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너무너무 잘한다. 주고받기를 잘해요. 주고받기를 매우 잘한다 이겁니다. 필요한 물건 딱 갖다 주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딱 가져가고 왔다 갔다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인이 혹시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실한 택배기사 아저씨도 가끔은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바로 뭐죠? 누군가가 어서 채찍질을 해줘요. 그 채찍질 해주는 미네랄이 역시 마그네슘이다 이거죠. 결국 인이 그런 역할을 잘하지만 마그네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게으름을 피면 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결합을 잘 끼웠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거죠. 에너지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 중에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선택했다? ATP라는 걸 선택했다 이거죠. ATP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너지의 보편적 유통매체로 대사에 활용된다. 자유에너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화학적인 거니까. 우리가 보통 델타 G라고 하는데요. 이 ATP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의 전달, 매개체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ATP가 무엇이 되죠? ADP가 되고 AMP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산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띄었다 붙였다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 몸이 선택한 거죠. 제가 띄었다 붙였다 잘하니까 뭐죠? 스위치에 써먹자. 전기 스위치. 바로 효소의 활성화와 비활성화에 써먹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ATP에서 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방출은 자발적 반응이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쓰는 건 어때요? 쉬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돈 쓰기처럼 쉬운 게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른이 돈 쓰기가 쉬울 것 같지 맨날 한 10억씩 써보려라.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럼 제가 10억씩 줘봐요. 금세 쓸게. 난 금세 쓸 수 있어. 빼고서 카드 결제만 하면 돼. 카드 무제한 해놓고, 그죠? 그거 뭐 어려워. 10억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방출의 자발적 반응으로 자유에너지는 감소돼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발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있고 얘가 산소를 그죠?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했다는 것이 뭐예요? 산화됐다는 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죠? 크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산화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작아지는 거다.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면서 뭐죠? 작게 만들면서 즉 탄소 6개가 들어가고 수소가 12개가 들어가 산소가 6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작은 것이 만들어졌어요.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CO2가 만들어지고 H2O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크기가 작아졌어요. 크기가 작아졌어. 크기가 작아지면서 산화가 됐어요. 우리는 이거를 바로 뭐죠? 예, 운동 생리학 하시는 분은 호흡률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호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O2와 6개의 CO2가 있다. 결국 우리가 호흡계수라고 하는 것이 포도당은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 지방은 다르다. 지방은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방은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요구되니까 호흡계수가 당연히 작다 이거죠. 무엇보다? 포도당보다 탄수화물보다 작아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그죠? 영양학 할 때 공부를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과 6개의 산소를 만나서 크기가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세포가 산화된다고 그랬어요. 산화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열이 발생한다라는. 산화를 시키는 이유는 바로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을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TP예요. 에너지로 그냥 내보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죠? ATP로 저장한 거예요. 네.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반응이고요. 이렇게 산화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흡수는 바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다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비자발적 반응이다 이거죠. 비자발적 반응으로 자유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자유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자발적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쓰려고 버는 거예요. 돈을 버시. 근데 돈을 벌었는데 나오기가 힘들면 안 돼요. 그거는 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을 줬는데 쓸 수가 없어. 그죠? 옛날에 보면 뭐죠? 그 카메라 출동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람을 갖다가 일을 잔뜩 시키고 주인이 월급이 어디? 통장에 내가 넣어놨어. 내가 너 나갈 때 줄 거야. 5년 후에. 뭐 그래갖고 카메라 출동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돈을 줬는데 쓸 수가 없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바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보관하지? 어디다 보관해야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지라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이 세뱃돈 받으면 누구한테 줬어요? 엄마가. 욕이나 한 대 쓸 거야. 다 엄마가. 욕이나 한 대. 바로 그거죠. 그런데 그걸 엄마한테 준 이유가 뭐죠? 엄마가 인산그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엄마는 틀림없이 인산그룹이야. 필요할 땐 달라고 할 거야.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을 택한 거죠. 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보니까 잘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이라고 하는 결합 사이에 뭐죠? 우리가 받은 월급을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같은 거죠. 은행에다가 예금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내가 열흘만 쓰고 줄게. 하지만 믿고 주지만 은행만큼은 믿지 않죠. 얘기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TP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ATP라고 하는 것이 바로 A가 바로 뭐죠? 염기다 이거죠. 염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염기가 바로 뭐죠? 퓨린 염기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퓨린 염기가 있고 우리가 또 피리미딘 염기가 있다. 이런 것도 배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맛난 맛을 내는데도 관여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GMP, IMP, XMP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G자가 들어갔다는 거 없어 구안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데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구안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 우리가 ATP, GTP, CTP, UTP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TP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뭐죠? TCA 회로에서 기질적 인산화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저장 물질은 바로 GTP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UTP를 이용한다. 인산지방질 합성할 땐 CTP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다. 그래서 인산이 하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친 상태죠. 거기에 인산이 하나씩 달라붙게 된다. AMP, ADP, ATP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산이 달라붙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대사 과정인 전자전달계에서 자유에너지가 방출되며 이것은 ATP 합성에 사용된다. 우리는 영양학할 때 잠깐 배웠습니다. 전자전달계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에너지를 내는 거다. 이 전자전달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자를 전달한다. 전자를 전달하죠. 전자를 누구한테 전달한다고 배웠죠? 산소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가 필요한 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해당 작용과의 큰 차이점이다. 해당 작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소가 없이도 진행이 되는 반응이라고 우리는 영양학 할 때 잠깐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 영양학을 안 들으시는 분도 앞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들으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요구하는구나. 왜요?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택배기사 아저씨가 갈 때 뭐예요? 그 물건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전달계 자유에너지가 방출된다. 자유에너지가 방출되며 이것은 그 방출되는 에너지 갖고 우리는 뭐죠? 헛이 낭비하진 않아요.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죠? ATP로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TP가 수없이 많이 합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자전달 시스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배웠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전자전달 단계가 있고 그 전자전달을 하는 물질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TCA 회로에서 만들어질 NADH와 FADH2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배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에너지가 방출되며 방출된 에너지는 바로 ATP 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분해대사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분해합니다. 분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잘게 자르는 거죠. 잘게 자르는 것은 산화시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 결국은 어떤 영양성분의 최종 분해 산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기에서 공부할 때 오른쪽 반응식을 그릴 때 오른쪽 항모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6개의 CO2와 6개의 물 분자가 있었습니다. 즉 물론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 항상 수업 시간에 설명을 쓰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듭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바로 공부를 했던 거죠. 영양학에서 잠깐 공부했던 거죠. 잠깐. 이때 발생하는 전자는 전자전달기를 통해 산소에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전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전자가 만들어져. 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포도당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죠? 해당 작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작용에서. 지방산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지방산, 글리세롤로 구분돼서 시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소화를 통해서 얻게 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전자전달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아직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겠지만 지방산이 어떻게 전자전달을 하게 되고 글리세롤이 어떻게 전자전달하는지를 여러분들 앞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미노산은 어떨까요? 단백질에서 소화된 아미노산도 역시 전자를 전달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아미노산은. 왜냐하면 면역물질을 만드는 것, 새로운 조직을 합성하는 게 주된 이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미노산도 역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아미노산은 대사 과정에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점이었는데 치명적인 약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시장 바구니가 어때요? 마트에 갈 때 너무 필요합니다. 시장 바구니. 근데 그 빨간색 시장 바구니 들고 회의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맡아주는 데가 누군가 그 보조해주는 직원이겠죠. 이것은 잠깐 좀 보관해 주세요.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 주스밖에 없어요. 초콜릿밖에 없어요. 녹는 것도 없으니까 잠깐만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집어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편하게 여기다 놔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죠? 칠소다 이거죠. 칠소는 대사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바구니 받을 사람이 있으면 뭐죠? 우린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받아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근데 딱 봐도 어때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회의 시간은 다가와서 중요한 회의인데 그럼 어떡하죠? 장바구니에 거기다 두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누가 이걸 집어가지도 않고 집어가도 그만이고 이런 것이 바로 뭐죠? 탈아미노화 반응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사 과정에 침투하게 된다. 아미노산도 침투하게 돼요. 그런데 아미노산이 대사 과정에 침투할 땐 바로 무엇이 있다? 친구들이 있다 이거죠. 바로 TCA 회로에서 얘를 기다리고 있는, 얘가 아미노 그룹을 떼어놓고 오기를 기다리는, 마치 여러분 여고 동창생들이 나이트클럽 앞에서 얘가 난 애를 잘 맡기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창들이 거기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맡기고 왔으니까 늦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엔 그거 다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라고 하죠? 클럽. 요즘은 클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대. 클럽이죠, 클럽.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옛날 생각이 나고. 어쨌든 보게 되면 그 클럽에 아이를 맡기고 왔으니까 늦게 들어가잖아요. 늦게 들어가니까 친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줘야지. 어두운 데 들어가서 누가 어디 알아. 바로 그 친구가 바로 뭐죠? TCA로에 주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뭡니까? 그 아미노산의 탄소 숫자에 맞춰서 다 돼 있다. 피루부산이 있다. 3탄소 아미노산이면 피루부산이 친구야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옥살로아세트산이면 바로 뭐죠? 4탄소. 알파케토그루타레이트면 5탄소. 이렇게 탄소수에 따라 친구들이 다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쏙쏙쏙 들어간다 이거죠. 캬바레네. 클럽 1, 2, 3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는 전자전자기를 통해 산소에 전달돼서 ATP를 생성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이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자전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거죠. 일부 중간, 여기 나오네. 일부 중간체는 생합성의 기질로 사용된다. ATP를 만들다가 뭐라고 전화가 와요. 뭐죠? ATP가 필요가 없어. ATP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뭐죠? 너 지금 돌아가. 근데 돌아가는데 뭐죠? 새로운 거를 만들어라. 지금 재료 갖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갖고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그래서 생합성의 기질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뭐죠?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지방산 합성이라고 배웠었죠. 지방산 분해는 시험에 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지방산 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화학에서. 일부 중간체는 생합성의 기질로 사용합니다. 해당 과정이 있다. 해당 과정의 최대 장점은 앞으로 배우겠지만 뭐죠? 산소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해당 과정의 최대 장점은 ATP를 내는 것은 매우 속도는 빠르지만 어때요? 양은 너무 적어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ATP의 양은 너무 적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죠? 산소가 없을 때 요기량에 쓴다 이거죠. 여러분이 재벌이 된 다음에 친구가 주는 100만 원보다는, 여러분이 재벌이 된 다음에 부모님이 주는 100만 원보다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 삼촌이 100만 원 주면 그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양은 적지만 기묘하다 이거죠. 그래서 삼촌이 혹시 아니면 고모가 이모가 너 요즘 시험 공부하고 수고한다고 100만 원 주거든 여러분이 해당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그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저는 알죠. 뭐죠? 금액이 적다라는 뜻이죠. 금액이 적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봉투를 열었는데 금액이 많으면 뭐죠? 전달 이러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당 과정이다. 그래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당이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해당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죠? 5탄당 인상 경로가 거기서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 과정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5탄당 인상 경로는 해당 과정의 중간 물질인 포도당 유기인산에서 격가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생화학에서는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이 공부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구연산 회로다. 일명 TCA 회로, 일명 시트르산 회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구연산 회로부터는 뭐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뭡니까?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급 아파트로 갈수록 어때요? 방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혼자 살면 뭐죠? 원룸에서 살면 어때요? 그 방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거의 쓰레기장이죠. 거의 이런 말, 침대 하나 있고 거기에 냉장고도 있고 이거 말이 원룸이지. 막 그런 데 있죠. 물론 더한 데가 고시원이라고 그러더만. 어쨌든 해당 과정이 있다. 그리고 구연산 해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바로 뭐죠? 막을 통과하느냐가 이게 큰 문제예요. 막을 어떻게 통과하냐 이거죠. 막을 통과하는 물질이 크게 세 개가 있다. 앞으로 여러 번 배우겠지만 피를 흘리고 지나가는 피르부산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을 타고 가는 말산이 있다. 자리를 옮겨서 가는 시트르산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얘네들이 자리를 옮길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묘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합성과 지방의 분해는 뭐죠? 일어나는 조직이 전혀 다릅니다. 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모든 합성은 거의 다 세포질에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분해는 뭐죠? 미토콘드리아 진행.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에 합성된 지방은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세포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해할 때는 미토콘드리아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그 긴 탄화수 체인이 들어올 수 있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조그만 거는 그나마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르부산, 말산, 시트르산 이거는 탄소수가 많아봐야 6개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그죠? 몸을 비벼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지방산은 탄소수가 16, 8개 어때요? 참 이거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야, 나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서 3일만 지낼게. 미안해 친구야. 그런 경우 아니 너 혼자니? 그럼 들어와 했는데 문 열어줬더니 뒤에 애가 한 10명이 따라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 문제야. 애가 10명도 아니고 16명이야. 18명이야. 20명이야. 지방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출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어떻게 얘를 들어오게 하지? 라고 하는 거. 그걸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해당 과정에 그 구연산 회로가 있다. 구연산 회로와 이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다르다.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연산 회로, TC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자전달 물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자전달 물질은 뭐죠? 유용하긴 하지만 어디서 있다?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해당이 세포질에서 있으니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세포질을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어떻게 그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야 왜냐하면 전자전달계는 어디에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으니까. 어떻게 NADH를 과연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나 이 수업할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자꾸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배우는 원래 생화학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1년간 배우는 겁니다. 원래 대학 때. 근데 그것이 대학에서 교과 과목을 줄이다 보니까 요즘엔 한 학기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2학기 해도 생화학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전체적인 거를 요 시험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을 이해하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화학 전공자가 될 건 아니니까요. 1년 동안 할 걸 제가 수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전자전달 시스템이 바로 이어지게 된다. 즉 구연산회로에서 주로 만들어진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는 바로 뭐죠?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연산회로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구연산회로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또 무엇이 만들어지죠? 해당 과정의 곁가지에서 바로 5탄당 인산회로가 5탄당 인산경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꼭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구연산 회로가 있다. 그래서 구연산 회로에서 만들어진 전자전달계는 바로 뭐죠? 바로 전자전달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왜요? 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진행이 된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에 만들어진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화적 인산화 과정입니다. 즉 산화시켜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해당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죠? 기질적 인산화 과정이 있었어요. 기질적 인산화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자전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끼리 붙여서 합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끼리 붙여서 ATP를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기질적 인산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기질적 인산화과정. 쉽게 말씀드리면 A 성분과 B 성분을 갖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붙여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질적 인산화과정이다. 물론 TCA 회로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죠? 기질적 인산화과정이 하나 있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무엇입니까? GTP가 만들어지는 과정, 숙신일-CoA가 관여되는 과정에서 기질적 인산화 과정이 있다. 그렇지만 그 기질적 인산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는 것은 뭐죠? 양성자 기울기를 만들어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말하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는 수입은 저는 기질적 수입이에요. 일해야 월급이 나와요. 일해야. 일하지 않으면 그 시간제로 주니까. 무서운 거, 그 시간제로 얼마 준다는 것이 완전히 그 고용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바로 기질적 직장이에요. 하나 일해야 하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내년 3월에 영양교사가 되면 바로 뭐죠? 산화적 직업이다 이거예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죠. 왜요? 쉬어도 월급이 나와. 그게 좋은 거예요. 쉬어도 월급이 나와. 방학 때도 월급이 나와. 코로나가 대유행을 해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 왜요? 따라서 월급 꼬박꼬박 주니까. 코로나가 대유행을 해도 성과급을 준다 이거죠. 오, 세상에. 내가 무슨 성과를 했는데. 아이고, 참, 좀 미안하죠? 나 성과 한 게 없는데. 나 그냥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그죠? 코로나라고 해서 그 가끔 나오는 선생님들 미워 죽겠지만 어떻게 해요? 굶길 수는 없으니까 밥 좀 해주고 그런 건데. 이야, 이게 괜찮은데? 이게 바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앞으로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거 듣고 난 모르겠어. 지금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거 알면 오늘로서 그냥 생화소 끝. 근데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걸 배운다. 제가 그랬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탄당 인산 경로, 다른 말은 펜토스 인산 경로가 분해대사에 분해대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하나 다 배우게 되겠죠. 분해대사입니다. 분해대사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분해대사는 소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게 탄수화물부터 많이 봐야 되겠죠.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 그 다음에 설탕, 락토즈, 그 다음에 단당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주로 우리가 전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전분을 가지고 우리는 소화를 하죠. 소화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단당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포도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말고도 뭐죠? 갈락토즈도 있고 프락토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죠? 해당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포도당을 가지고 해당계라고 여기 써 있죠?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 해당 작용을 하게 되고 해당 작용의 최대 좋은 점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시험 문제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 산소 공급이 원하지 않으니까 바로 뭐죠? 해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살을 빼고 싶으면 뭐죠? 천천히 운동해라. 천천히 산책을 해라. 길게. 바로 길게 산책을 해라. 바로 무엇이죠? 지방의 연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지방의 연소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뛰거나 해봐야 너는 그죠? 지방을 태우지 못한다. 왜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네가 너무 짧게 했으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뛰어봐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m 달리기 잘해봐야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4번 하면요. 보통 사람들 쓰러져요.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고 또 하고 내가 쓰러져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시간은 한 5분 했나? 그죠? 100m 달리기 한 번 하고 쉬고 해봐요. 그러면 지방을 태울 수가 없어요. 지방을 태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뭐죠? 바로 탄수화물을 분해에 의한 해당 작용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죠? 젖살이 생기게 되고 다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과 배우게 될 내용이겠지만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없이 진행이 된다. 하지만 만들어낸 ATP 양은 물론 적지만 산소가 없이도 반응이 진행되고 매우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신속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뭐죠? 우리 몸은 포도당 6인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포도당 6인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죠? 한 단계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냉장고의 음식 재료를 이미 다듬어 놓은 것 같다. 다듬어 놓고 있다. 그래서 순식간에
바로 ATP를 낼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포도당 유기산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음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잡아놓은 세포 내에 잡아놓은 포도당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꼬리표를 달아놓은 거예요. 요거 인 바로 뭐죠? 내가 써먹을 거야. 내가 바로 뭐죠? 에너지로 써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때요?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뭐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몸의 당 수치 조절이 목적입니까? 에너지 내는 게 목적이죠. 근육의 글리코겐은 당 수치 조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글리코겐은 바로 뭐죠? 언제든지 포도당 유기산으로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빨리 내야 되니까.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뭐죠? 에너지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간의 글리코겐의 목적은 바로 뭐죠? 우리 몸의 당 수치를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포도당 형태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왜요? 포도당 유기산이 당 수치 조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포도당 유기산을 주면서 당 수치 조절하라고 하면 뭐죠? 또 인을 떼어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포도당으로 줘야죠. 포도당으로 줘야죠. 예. 보면 직원들 중에도 보면 일을 할 때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 졌다고 일을 딱 줄 때 보면 그런 직원 이게 보면 습관이더라고 사람이. 자료를 딱 받다 보면 제가 그 자료를 그냥 가지고 들어가면 되게끔 주는 애가 있어요. 아우. 근데 어떤 애는 자료를 주면 꼭 손을 대야 되게 주는 애가 있어요. 아, 정말 그렇다고 본인 보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자기 필요에 맞게 우리가 세팅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앞으로 수업할 때 신경 써서 들으라고 제가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시험에 내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있으시라고.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달달달달 외워두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루부산이 만들어져서 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죠?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루부산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요? 산소가 계속 없는 조건으로 갈 것인지 산소가 있는 조건으로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 결정은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계속 격렬한 운동을 해주면 산소가 없는 조건이니까 피루부산은 무엇이 되는 거죠? 젖산을 만듭니다. 산소가 없는 조건이니까 피루부산은 젖산을 만들게 되고 이 젖산통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격렬한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하지만 피루부산이 산소가 없이 왔지만 피루부산이 뭐죠? 아세틸코에가 산소가 있으면 변하게 된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무엇이 되는 거죠? 자리를 바꾸죠.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있었는데 내가 이제 산소가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그럼 뭐죠? 자리를 바꿔야지.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면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이 무엇이라는 거죠? 제가 피를 흘리면서 통과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학생들은 쓸데없는 걸 자꾸 외우더라고요. 문제 내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다, 생화학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루부산은 피를 흘리면서 미토콘드리아 2개의 마그. 미토콘드리아 막은 뭐죠? 2개가 있다고 우리가 영양학 할 때 잠깐 배웠어요. 안 배운 사람은 앞으로 배우면 되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뭐죠? 양성자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에 무엇이 있죠? 전자 시스템이 걸쳐 있죠. 어쨌든 아세틸코에는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아세틸코에가 이제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경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루부산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젖산이 될 수 있다. 피루부산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산소가 공급이 되면 위치를 바꾸면서 아세틸코에로 간다. 그래서 아세틸코에로 가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얘기하면 뭐죠? 구연산 회로, 일명 TCA 회로를 거치게 된다. 결국 TCA 회로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또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 그림은 아무 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게 되면 피루부산이 젖산이 될 수도 있어요. 젖산이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산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pH 밸런스가 산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젖산이라는 물질이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아프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 무엇이 있죠? 엄마 나 다리 아파 이럴 때 그냥 쉬라고 합니다. 왜 쉬라고 할까요? 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우리 몸은 이 젖산을 바로 무엇이죠?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회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젖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회로를 우리 몸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넓게 말하면 코리 회로라고 배웠어요. 코리 회로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코리 회로 앞으로 배우겠지만 코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젖산을 피루부산으로 바꿔서 피루부산이 바로 뭐죠? 다시 포도당 신생합성을 할 수 있는 회로를 우리 몸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젖산이 무엇이 될 수도 있죠. 피루부산에서 알라닌으로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왜냐하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피루부산은 친척이 누굽니까? 알라닌입니다.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예요. 이 대사할 때 하는 건 앞으로 수업에다 나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지금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에 앞으로 다 배울 거예요. 배울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전체적인 걸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행기 타고 유럽을 지나가면 바로 뭐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웨덴 옆에 노르웨이, 스웨덴하고 네덜란드하고 같이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라고. 평지도 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동그란 지도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 이게 세상에.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뉴욕과 런던이 그렇게 가까운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도를 평으로 보면 또, 뉴욕에서 런던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크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피루부산을 거쳐서 포도당을 신생합성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사용했던 포도당을 공급해준다. 그래서 젖산의 양이 줄어드니까 코리웨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산통 같은 거를 그죠?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포도당을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포도당의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단백질이다라는 거죠. 예, 단백질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호르몬에 의해서 소화 요소가 나오게 되고 지방과 함께 우리가 그런 공부했었죠? 영양할 때 공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가 된다.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미노산이 된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죠.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서 아미노산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을 새로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했다가 새로 재조립하고 분해했다가 새로 재조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백질의 소모를 상당히 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좋아한데 지금 바로 뭐냐면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에너지 만드는 데 쓰래요. 그러면 아미노산을 에너지 만드는 데 쓰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죠? 질소다 이거예요. 질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해당 과정 배우고 TCA로 배우겠지만 전자전자기 배우겠지만 그 어떤 물질도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럽에 갔는데 애를 등에 업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요소회로가 있다. 요소회로가 바로 뭐죠? 그 애를 잠깐 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말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요소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걸 갖다 버리는데 그 애를 갖다 버린다고 말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말이 이상해지고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애를 띄어내야 돼. 그것이 바로 요소회로다. 그래서 요소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는 거죠? 탈아미노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급하다 이거예요. 아미노기 저리 반응이면 어때요? 아미노기 저리 반응이면 그걸 그냥 주면 돼. 그죠? 아이 좀 잠깐 봐주세요라고 하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 아이를 만약에 어디다 그냥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탈아미노화 반응을 해야 돼요. 탈아미노화 반응을 거쳐서 우리는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가 바로 뭐죠? 우리 몸의 유독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소배로는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중에 요소회로가 무엇을 처리하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게 몇 년 전에 출제를 했을 거예요 아마. 요소회로의 시작물질이 뭐냐고 한번 제 기억에 출제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학생들은 요소회로는 요소를 처리하는 줄 알아. 요소를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암모니아를 처리해서 요소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유독한 암모니아를 무독한 요소로 만드는 거예요. 요소와 요산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이고요. 어쨌든 보게 되면 요소회로가 있다. 그래서 요소회로는 바로 뭐죠? 암모니아에서 탈아미노화 반응을 거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죠? 탈아미노화 반응을 거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소회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소회로를 가지고 있어서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미노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탈아미노화 반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암모니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요소회로에서 이거를 처리해 줬어요.
그러면 아미노산은 무엇만 남죠? 이제는 탄소 골격만 남게 됩니다. 탄소 골격만 남게 되면 바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주로 격가지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꼭 뭐 그런 거 아닙니다만 주로 지금 보게 되면 아세틸코일을 만들어서 무엇에 들어갈 수 있다? 구연산 회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제가 왜 꼭 아니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그런 걸 배우더라고요. 포도당 생성용 아미노산. 우리말로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케톤체 생성용 아미노산. 그런 거 배우죠. 예. 그게 사실은 그게 근거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꼭 들어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뭐 전혀 틀리다는 게 아니고 100%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래도 여러분 보니까 국내 책을 보면 그걸 열심히 학생들을 외우게 하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어쨌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가 되고 이 아세틸코에가 바로 구연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있게 됐네요. 이게 1.0을 못 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보면 지방입니다. 지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우리가 트라이글리서라이드, 중성지방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믿고요. 이 트라이글리서라이드가 바로 소화 흡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서 세크레틴, 그 다음에 시스케이, 콜레시스토킨 호르몬이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소화가 진행해서 우리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방산이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대사라고 하는 걸 진행하게 되죠. 지방산이 바로 무슨 산화? 베타산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베타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4단계를 계속 반복한다. 4단계를 반복하면서 탄소수가 2개인 물질, 즉 아세틸코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타산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었고요. 베타산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단계와 3단계에서 전자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산은 아세틸코일을 만들어서 역시 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것이 글리세롤이 나와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죠? 우리가 바로 대사 과정에 투입이 된다. 특히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이 바로 글리세롤 3인산이 되고 글리세롤 3인산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이 되고 그러면서 전환 과정을 통해서 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처음 듣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글리세롤이다. 그럼 글리세롤이 글리세롤 3인산이 되고요. 글리세롤 3인산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이 되죠.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이 활성형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전해야 된다. 글리세알데하이드 3인산이 활성형으로 전환된 이유는 바로 뭐죠? 뭔가 얘 보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해당의 작용으로 방향을 틀면 무엇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스포에노 피루베이트를 거쳐서 피루부산이 돼서 아세틸코에가 된다는 것이 여기 다 줄여져 써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글리세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1인산에서 글리세롤 3인산으로 갔다가 무엇이 될 수도 있죠? 포도당 신생합성 갈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아세틸코일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세틸코일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이 아세틸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른 경우는 뭐예요? 에너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다는 것은 바로 뭐죠? ATP가 넘쳐난다 이거. ATP가 넘치는데 뭐하러 이걸 또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죠? 에게 하면서 아세틸코에가 바로 뭐죠? 자기끼리 뭉치게 되죠. 자기끼리 뭉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죠? 지방산이 되는 거죠. 자기끼리 뭉친다는 것이 지방산이 되는 거죠. 지방산이 돼서 다시 지방이 돼서 살이 찌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바로 아세틸코에가 너무 많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것도 물론 비만도 우리가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뭐죠? 아세틸코에의 친구가 오질 않게 된다는 거죠.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필요하죠?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옥살로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한데 얘가 바로 없으면 아세틸코에는 뭡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친구를 롯데 슈퍼타워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누가 아는 거죠? 남자 넷, 여자 넷인데 남자 넷만 나온 거죠.
여자 넷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선모습 4명, 이 아세트코에 여기 맞죠? 4명. 4명이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다.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슈퍼 타고 왔는데. 응? 부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참. 미안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부산에도 메가타워라고 뭐 있죠. 큰 타워. 어쨌든, 하여튼 어디서 왔어요. 지역을 말하면 안 돼 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4명이 딱 우리끼리 모여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남자 4명이 가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자기끼리 서로 투닥투닥 싸우게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엇이 만들어지죠? 케톤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케톤 바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구연산 회로에서 우린 전자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구연산 회로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겠나? CO2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CO2가 바로 뭐죠? 구연산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2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한 단계는 어디서 만들어지죠?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 또 탄소가 3개에서 2개로 줄죠? 이때도 CO2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구연산 회로에서 2단계,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 한 단계. 그래서 총 3개의 CO2가 만들어지게 되고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면 피루브산이 2개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6개의 CO2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전자전달계를 거치게 되고 그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만들어지게 된다? ADP가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산소가 들어가게 된다.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우리가 이렇게 그어주면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 화살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무엇이 만들어지죠? 호흡을 하면.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분이 자꾸 차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분해 대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생합성 대사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